쌍용 자동차, 국내 유일의 SUV 전문 완성차 회사입니다. 85만 제곱킬로미터 크기 평택 공장에서 코란도와 렉스턴, 티볼리 등 쌍용차의 대표 SUV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연간 생산 능력은 25만 대 수준. 그마저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생산량은 이에 절반 수준인 12만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쌍용차 임직원은 5,000명. 여기에 1,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쌍용차 하나에 20만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쌍용차는 한 해 3조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내리 4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고 그 폭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1954년 6.25 전쟁 직후 세워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군이 남기고 간 폐차 엔진에 드럼통을 넓게 편 차체를 얹어 만든 버스가 이 회사의 첫 차였습니다. 하동환 제작소는 곧 국내 버스 시장을 장악했고 1960년대엔 동남아에 버스도 수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보다도 10년이나 앞선 한국 최초의 자동차 수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산 버스가 월남으로 수출돼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1986년 쌍용그룹의 인수를 계기로 쌍용차는 크게 도약합니다. 당시 코란도와 무쏘 시리즈가 잇따라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쌍용차는 SUV 명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대형 세단 차량까지 출시하며 종합 완성차 업체로 비상을 꿈꿨습니다. 쌍용이 벤츠와 함께 최고급 승용차 시대를 엽니다. 그러나 화려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차 개발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데다 자동차 시장의 경쟁까지 심해지면서 쌍용차가 진 빚은 3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지자 쌍용차에서 시작된 부실은 재계서열 5위인 쌍용그룹 전체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소득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 해서 고급차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최연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는 많이 했는데 또 우리 외환위기라는 게 닥치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죠. 결국 1998년 쌍용그룹은 쌍용차를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에 매각합니다. 그러나 문어발 확장에 나섰던 대우그룹은 IMF 경제위기 국면을 넘기지 못하고 인수 1년 만인 1999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쌍용차는 이때 대우에서 분리 독립해 채권단 주도하에 독자 경영에 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쌍용차의 황금기는 이때 찾아왔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내리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02년 영업이익 3,180억 원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최대 흑자 기록입니다.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싶었을 때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에 전격 인수됩니다. 상하이차 아래서 쌍용차는 새 SUV 차량들을 잇따라 출시했지만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참패합니다. 거듭된 실패로 쌍용차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어떤 투자나 금융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으로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쌍용차를 살릴 생각이 없었던 상하이차는 법원에 쌍용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즉시 전체 노동자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벌인 해고 반대 파업은 7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77일째 극한 대립을 계속해온 쌍용차 노사가 오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쌍용차의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번 주인은 인도 자동차 회사 마힌드라. We need to bring SsangYong back to its glory. We believe it's a very strong brand that requires some investment. 쌍용차는 2015년 소형 SUV 티볼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16년엔 흑자 전환까지 이뤄냅니다.
판매 호조를 디딤돌 삼아 2009년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의 단계적 복직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티볼리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쌍용차는 다시 적자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쌍용차의 젖줄과도 같던 내수 판매가 크게 꺾였습니다. 마힌드라는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관리 1년 만인 지난달, 쌍용차 인수 최종 후보로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를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시켜 10년 안에 테슬라를 뛰어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가능한 일일까? 스트레이트는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 회장은 쌍용차의 경영 위기는 내연기관에 매몰된 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 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1년 안에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쌍용차에는 자동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들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하면 빠른 시간에 내년에도 전기차를 3종에서 5종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를 결심한 겁니다. 이를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돼 있다며 과거 인수자들처럼 무턱대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P나 KCGI 등에서도 한 4천억 원 정도를 모아서 저희 힘으로 한 8천억을 모으겠다는 얘기고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면 인수가 완료될 텐데 그러면 쌍용 자동차의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한 7, 8천억 정도는 충분히 담보대출을 낼 수 있다.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생산직 사원들은 50%씩 돌아가기 쉽니다. 또 관리직 사원들도 30%씩 돌아가면서 쉬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조조정을 거의 한 40% 이상을 구조조정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고용 승계하겠다고 저희 써냈습니다.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5,900억 원의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간 30만 대 규모의 설비를 갖추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기술 유출만 현실화됐습니다. 상하이차 인수 이듬해인 2005년 쌍용차가 출시한 중형 SUV 카이런. 드라이빙 성능을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했고 거기에 이제 SUV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2011년 상하이차는 이 차의 이름만 로위로 바꿔 중국에 출시합니다. 통상 신차 개발에 드는 돈은 약 3천억 원. 그러나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지급한 돈은 기술 이전료 24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독일 벤츠사와 합작 엔진으로 유명한 고급 승용차 체어맨의 기술은 100억 원에 또 코란도 C의 기술은 620억 원에 쌍용차가 막대한 개발비를 들인 차량 3종의 기술이 불과 1,000억 원의 상하이차로 넘어간 겁니다. 아직 생산도 안 되는 차량의 도면과 생산 기술 그리고 부품 산업에 대한 부품원까지 모든 전반의 양산 기술까지를 현지 또 도면과 우리 현지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전수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좀 확인했고 심지어 국가 핵심 기술인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일부가 상하이차로 넘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술 유출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매각 당시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경우 산업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지만 산업은행은 1년 반 뒤인 2006년 7월 이 특약을 풀어줬고 이후 상하이차는 마음껏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몇몇 연구진들을 기소했지만 그땐 이미 쌍용차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상하이차가 국내를 떠난 뒤였습니다. 덕분에 자체 차량 생산 능력이 없었던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기술을 발판으로 중국 3대 자동차 회사로 급성장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한국같이 해서 한 대강 7개 나라였는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다음에 불과 4년 만에 완성차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죠. 2010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도 상하이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힌드라 역시 인수 시작된 두둑한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re-emphasize that we have more than $500 million in cash, so we are more than capable of our own resources.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에도 외국 자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쌍용차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인수자금 5천억 원 외에 이후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투자한 돈은 10년간 1,30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상하이차 때와 같은 기술 유출 의혹도 일었습니다. 2015년 쌍용차가 출시해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형 SUV 티볼리. 마힌드라는 2019년 3월 티볼리의 차체, 즉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 인도 현지에서 XUV 300이란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출시 첫 해에만 4만 대를 팔 만큼 마힌드라의 인기 차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로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지급한 돈은 기술 이전료 550억 원이 전부입니다. 마힌드라가 인도에서 팔고 있는 차량의 20%가 티볼리예요. 20만 대 파는데 4만 대가 티볼리입니다. 인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 마힌드라가 살 수 있게 해준 제품이 있다면 사실 티볼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의 제품이고 아마 그 2년 넘게 팔았으니까 현재 아마 그 매출액만 1조 원 이상 시연을 해준 이 차량으로 보이는데 이걸 단순히 이제 550억으로 끝을 낸 거죠. 마힌드라는 경영 위기가 가속화된 2020년 2,3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던 말을 뒤집고 쌍용차 매각에 나섰습니다. We continue to stay firm with the view that we're not going to invest anymore. SsangYong is looking at a potential investor. 쌍용차를 매각할 때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 무쟁의 약속 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지만 돌아온 건 외국 자본의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쌍용차는 결국 17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에게 인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력과 회생 계획에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1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부채만 7천억 원. 여기에 전기차 등 신차 개발에 투입될 자금까지 고려하면 당장 1조 6천억 원가량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에디슨 모터스는 우선 쌍용차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에 8천억 원의 대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부정적입니다. 사업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쌍용차를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금과 인력 투자는 물론 부품 조달에서 공장 설비까지 모두 뜯어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정 전환을 해야죠. 많지는 않지만 인력 재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모델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부품업체들의 그 공급망이 안정화돼야 되고 판매망이니 AS망 이런 쪽을까지 하면 그게 생태계까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비용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